고등학교 3년간 자취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할머니 집이 깊은 산골짜기에 있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아야 했어요. 18살 소년에게 홀로서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월말이 되어 집에서 보내준 용돈이 바닥날 무렵이면 늘 라면이 저녁 메뉴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기다리는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그나마 라면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라면만 먹다 보니 물리기도 하고 영양 부족으로 몸도 축 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작은 식당, 사람들이 흔히 밥할매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이었죠. 허름한 간판에 낡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겨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의 시커먼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누룽지 소리는 제 배고픈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밥할매집 할머니는 언제나 정겨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밥을 퍼주시면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챙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따뜻한 인정 때문인지 돈이 넉넉하지 않은 자취생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밥할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커다란 가마솥이었어요. 검은 철로 만든 솥 안에서는 항상 고소한 누룽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누룽지를 보며 늘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밥 먹고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거레이. 이놈의 밥은 왜 이리도 잘 타노.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찡했습니다. 밥을 태운 것을 미안해하시면서도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늘 친구와 함께 밥 한 공기만 달랑 시켜놓고도 누룽지를 2그릇씩 거뜬히 비울 수 있었어요. 18살 나이에는 밥을 먹고 잠시만 지나도 또 배가 고파지곤 했습니다. 성장기 소년의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엔 용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할머니의 누룽지 덕분에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었죠. 그 구수하고 고소한 맛은 지금 생각해도 입안에 감돌 정도예요. 누룽지를 떠먹을 때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는 학생이 배고프면 안 되지 하시며 더 먹으라고 권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분명히 1,000원을 드렸는데 거슬러 받은 돈이 원래 내야 할 돈보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거스름 돈을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드리려다가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늘 부족했던 터라 그 작은 횡재가 반갑기도 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나보다는 돈이 많으실 텐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이 스쳤어요. 결국 그날은 그냥 조용히 주머니에 돈을 넣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계산을 헷갈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수겠지. 다음에는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에도 할머니는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취생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또다시 조용히 받았어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있었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1번, 2번 넘어가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의 잘못된 계산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조심스러웠던 마음도 점차 무뎌져 갔어요. 오히려 오늘은 또 얼마나 더 주실까 하는 기대감까지 생겼을 정도였죠. 친구들과 함께 밥할매 집에 갈 때면 은근히 계산을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아는 작은 비밀 같은 것이었죠. 그 작은 돈이지만 라면 1개 더 사 먹을 수 있고 가끔은 과자나 음료수도 살 수 있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아주셨어요. 누룽지도 여전히 넉넉히 퍼다 먹으라고 하시고 밥도 푸짐하게 담아주셨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거스름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도 특별히 이상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니까 정말로 실수인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책감 없이 그 작은 횡재들을 즐길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하고도 소중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밥할매 집으로 향했는데 웬일인지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신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쉬시는 날도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셔터는 여전히 내려진 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밥할매 집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 봐. 가게를 접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점심시간마다 습관적으로 밥할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내려진 셔터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다시 열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그 맛있는 누룽지가 그리웠거든요. 특히 돈이 부족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곳이 없으니 허전함이 더욱 컸어요. 다른 식당들을 가봤지만 밥할매 집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누룽지를 공짜로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처럼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았어요. 그제서야 밥할매 집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할머니가 어디 가셨거나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으신 줄로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담임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죠. 모두 눈을 감아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학생들은 웅성거렸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앞 밥할매 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 돈 잘못 받은 사람 손 들어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끔했어요. 정말 뜨끔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해왔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눈을 감고 있던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할머니가 알고 계셨던 건가?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선생님은 침묵을 깨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밥할매 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한마디에 교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장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에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됐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긴데 거스름 또는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더 주신 거라고요? 그럼 제가 몇 달 동안 할머니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받아왔던 그 돈들이 사실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어린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이놈의 밥은 왜 이리도 잘 타누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 일부러 밥을 태우신 후에 애교 섞인 변명이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마음 편히 누룽지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할매집이라는 간판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낡은 간판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굳게 닫힌 셔터 앞에 서서 할머니를 떠올리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지만 이제는 들어주실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깊은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몇 달 동안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을 저는 단순한 실수로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이기적인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안했습니다. 할머니의 누룽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 구수하고 고소한 맛 뒤에는 학생들을 향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부러 밥을 태워가며 만드신 그 누룽지를 저희들은 당연한 듯 받아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누룽지를 먹을 때면 밥할매 집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많이 먹으라고 하시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학교 장학금으로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는 몰랐지만 할머니는 진정한 어른이셨어요. 돈 없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도 그들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던 분이셨죠. 거스름돈도 누룽지도 모두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년이 된 저에게 밥할매 집의 추억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할머니처럼 남을 위해 베풀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할머니의 누룽지 맛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